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195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95페이지 펴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그 토지용 부분만 지난 시간에 중요한 거 배웠죠. 그래서 토지용 부분만 하고 그 다음에 문제 또 한두 번 좀 풀고 이렇게 또 수업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그 모든 토지 크게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이렇게 나눴죠. 그럴 때 분리대상 토지는 뭐함으로 나눴다? 저일분리와 고일분리로. 그럴 때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합니까? 저일분리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그렇죠? 그 다음에 나대지 잡송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분리나 그렇잖아요.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나머지 토지는 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고 사치성 재산 토지 그래서 고구락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일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했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여러분 재산세 지난 시간에 토지용 부분에서 이 모든 토지를 토지용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럴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냐? 농지 같으면 토지용 부분지 풀 때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위치하고 면적 중에서 뭘 봐요? 농지는 면적 제한을 넣고 보면 위치만 있을 곳에 있으면 농지 저일분리 대상이 되고 분리 대상. 그 다음에 있을 곳에 있지 않다 농지가 그럼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래서 농지는 위치를 보고 토지용 구분하고 그 다음에 목장하고 공장 용지는 위치 면적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냐 따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일반 상가나 사무실 같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요거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뭘 보냐면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위치의 면적이에요? 위치는 안 보고 면적만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되고? 별도.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뭐가 되고? 초과 면적을 볼 것 없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고 그래서 앞동네 뭐라고 되어 있던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토지용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우리 또 농지 있잖아요. 농지 우리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야 되는데 007, 빵이 4, 비례세율 이랬습니다. 고개 드시고 책 안 보셔도 되고 일단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랬을 때 분리대상 토지 007, 빵이 4 비례세율 그랬는데 007% 저일분리대상 토지 어떤 게 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빵이 프로 어떤 게 있냐? 0.2%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있었잖아요. 그죠?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그 다음에 007빵에서 4% 고일분리는 어떤 게 있다?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007%, 0.07% 저일분리대상 토지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임야에서 농지에 토지용 문제 풀 때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토지용이 달라져요. 개인이 소유하는 자격농지하고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로 나눠지는데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위치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을 풀 테니까 여러분 딱 판단했을 때 있을 곳에 있다 그러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는데 그러면 뭐 종합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개인 소유 자격농지가 군 읍면적이 있습니다. 자, 군 읍면적의 소유자는 개인 소유 자격농지 분리. 자, 시지역의 도시적 밖에 있습니다. 농지 개인 소유 자격농지가 도시적 밖 분리. 도시지역 내 자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습니다. 분리. 자, 농지 도시지역 내 농지 중에서는 개발장구역과 녹지지역 내 농지에 한해서 저일분리대상 토지로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 농지는 있을 곳에 있으니까 분리.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된다? 종합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 농지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적으로 뭐냐면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농지를 소유한다 그러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죠? 자, 근데 예외적으로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인데 분리대상이 되는 게 있었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종농, 매, 사, 농, 종 아직은 뭐 정확히 몰라도 돼요 이거.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농사진개 주업이죠. 농업법인 소유 농지. 그 다음에 매릭한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유형에 사용하는 농지, 음성구 동네 농지 소유하는데 농사 지어가지고 생산된 농산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식탁에 올릴 때.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그러니까 농가에 보급하게 수용 농지. 이렇게 해서 종농 매선업만 분리 대상이고 나머지 법인 및 단체 수용 농지는 다 종합합산입니다. 그 다음에 목장은 위치 면적 따지는데 또 읊어볼게요. 목장이 군 읍면적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분리.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적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분리. 목장이 도시적 내 개발장구역 녹지적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분리. 목장, 자, 개발장, 녹지역, 농지하고 위치 보는 건 똑같잖아요. 앞동네도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목장 용지 뭐가 되고? 벌크업시 종합업산이고 기준면적 초과한 토지는. 그 다음에 목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종합이죠.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종합이고. 자, 그 다음에 임야는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임야 갖고 계시다 그러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가섭니다. 나대지 잡종처럼 개인 법인 소유 임야 원칙 종합합산인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임야가 있었는데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그리고 무슨 공익목적 임야예요. 산림보호 육성 등을 위한 공익목적 임야인데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내에 있는 임야들이에요. 그래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내에 있는 임야 이렇게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들이 뭐가 된다? 분리대상이 됩니다. 공익목적 임야. 자, 그래서 007% 농지목장 임야 다 받고 빵 2% 공장입니다. 공장 위치 면적 따지는데 또 읊어볼게요. 군 읍면적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 공장. 예? 자, 분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 공장 용지 꼭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 공장용 건축물이, 공장이 이게 어디 있느냐로 할 때 이렇게 이제 건축물만 얘기했는데, 건축물하고 또 그 다음에 세율하고, 자, 토지 세율하고 이걸 구별을 못한 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지금 토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공장이 어디 있느냐? 공장 용지가, 자, 군읍 면적이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 공장이 시지역의 도시적 밖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 공장이 시지역의 도시적 내에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산업단지 공업지역 있을 곳에 있잖아요. 기준면적 이내니까 분리. 자,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요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이거 안 속고 좋습니다. 일주 지났는데도 공장이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을 때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보지 않고 뭐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되는 거 주의하고 앞동네 공장은 뭐가 어디 있든 좌우지간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이 나왔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이렇게 해서 공장 위치 면적 따졌어요. 그 다음에 공장 용지와 함께 조율 분리가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들이 우리 기본소에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찍어서 우리가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자, 물론 수자원공사, 한국토주택공사, 공항공사, 가스항공사공사, 뭐 지역 난방공사 이렇게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자, 이런 것들이 빵 2%, 0.2% 공장용 용지와 함께 절불가사입니다. 등등 엄청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007 빵24 4% 고일 분리는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요, 여러분. 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보고 별도,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뭐가 되고 종합합산. 자, 그런데 그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건축물 바닥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정비를 곱해서 구해요.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제가 상가, 상업지역에 있고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정비율은 300고 공업지역은 400.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가가 상업지역에 있고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고 전체 부지가 1000제곱미터고 그러면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예요? 바닥면적 200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정비를 곱한 300. 그래서 2, 3은 600제곱미터가 기준면적 이내니까 별도 합산이고 자, 종합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예요? 전체 1000에서 600 기준면적을 뺀 나머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몇 제곱미터? 400제곱미터가 이게 종합합산 면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사례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공장, 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또 이게 이제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원래는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하면 종합인데
공지 상태예요. 그런데 일정 면적까지는 이 업종을 하는데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일정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과세한 토지요.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업종을 상상해야죠.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뭐 또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종묘 시험하는 시험장용 토지, 유통단지 유통시설용 토지,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용 토지, 건설기의 주기장, 옥외 작업장용 토지,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의미야. 자, 보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안에 의미하는 분리과세하는데 준보존산지 안에 의미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등등 있었잖아요.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요. 이런 것들은 일정 면적까지는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거 일정 법인묘지용 토지도 있었구나.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요. 공원묘지 같은 거. 이런 것들 일정 면적까지는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자, 요거 공지 상태지만 뭐 한다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이런 거 있었어요. 일반 건축물 입속 토지인데 별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리 종합합산과세하는 것도 있었는데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무건축물 입속 토지는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와서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렇죠? 요거 시험이 몇 번 나오는데 여러분 무건축물 입속 토지 또는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 입속 토지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건축물 나대지로 봐가지고 건축물의 시가편액이 부속 토지 시가편액의 2%도 미달할 때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건축물 저가격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가지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건축물의 시가편액이 부속 토지 시가편액이 몇 프로? 2%에 미달할 때 이거 저가격 건축물 바닥면적은 별도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종합합산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 다음에 여러분 안 했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원래 고양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나대지, 잡종지. 얘네들은 원래 보고 종합합산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어딜 보시냐면 여러분 오늘 195페이지를 바로 보겠습니다. 195페이지 보기 전에 문제 우리 사회 심화 과정 4월 8일 문제 우리 4월 8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니까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토지 중에서 종합합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요.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수여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요. 예? 자, 이거 뭡니까? 농업법인이 수여하는 농지니까 그리고 농사 짓고 있으니까 뭡니까 이거? 종농 매선형에서 법인 및 단체 수요 농지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분리. 그 다음에 2번 서울특별시 지역의 산업단지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의 입속 토지로서 공장 입주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 앞 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 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 볼 것이 종합.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정답. 3번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의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는 업종의 특성상 그죠? 운전학원 제가 면허 딸 때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뭐다? 별도 합산상 토지로. 자, 운수회사의 차고지 같은 것도 포함해서. 4번이요.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개인소유 농지. 농지는 토지공부제 풀 때 개인소유 농지는 위치만 보는데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그죠? 도시용내라도 개발정구역 녹지적은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가 돼? 분리해. 그 다음에 5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입속토지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적별 적용비를 곱해서 산정한 면적 이내 토지. 일반 건축물 입속토지는 면적만 보는데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요? 별도. 자, 그래서 종합합산인 것은 2번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는데 4번 문제만 한번 풀어볼까요? 4번 문제? 다음은 2번, 3번 여러분이 보시고 4번. 다음은 재산세 납세 문제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거예요. 1번 과세기준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 양수된 때는 양도인을 해당 연도 납세 문제로 본다. 그래요? 아니지. 누구? 양수인. 자, 그래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도 재산세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6월 1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누가 돼요? 매수인이에요. 6월 1일 지나서 잔금을 치러야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당연도 재산세 종부세 부담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여기서 1번은 양수인입니다. 2번 과세기준 이전에 건축물이 멸실됐다면 과세기준 현재는 소유권이 없으나 그 멸실까지 보유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는 부담하게 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재산세는 항상 과세 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과세 기준 등등 다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에 멸실이 됐으니까 자, 이 건축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거지. 뭐 1월 1일부터 존재했을 때까지 분은 전체에서 안 분해서 과세하고 뭐 이러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 없습니다. 2번은. 3번 사실상의 소유자가 확정되면 그를 납세무자로 판정할 수 있는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하지 않은 때는 상속인이 연대납세를 준다. 그래요? 아닙니다. 상속등기 안 됐으니까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납세무자냐 이런 경우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고 2순위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일 때 누구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연장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3번 상속등기 됐을 때가 상속인이 상속등기 안 됐다? 주된 상속자입니다. 만약에 상속등기는 안 됐지만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됐다 그러면 누구고? 신고된 그 사실상 소유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다 안 됐을 때는 주된 상속자입니다. 넘기시니까 4번 지문이요. 국가지자체 및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 체결하고 그 사용권을 유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세를 준다. 자, 국가지자체 조합과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and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가 공부상으로는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 국가 등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지. 이거 유상으로 사용하니까 완벽하게 국가 등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지. 그런 거지. 국가 등의 소유는 비과세잖아요. 그래서 유상으로 아닙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매수계약자에게 실질적으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지. 유상, 자, 일대 매수계약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납세를 진다. 작년에 신설된 규정인데 맞습니다. 누구다? 수입하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하여튼 오늘도 오다 보니까 바람 부르니까 꽃비가 내리죠? 막 벚꽃 막 흩날리면서 그 꽃비가 내리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서러운 초록도 더욱더 짙어오겠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4월달이 원래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원래 4월달 되면 수험생들이 3월달에 쫙 모였다가 원래 그 일반 고시학원들 보면 되게 4월달 되잖아요. 중순 이렇게 되면은 수험생들도 수업을 또 빠져요, 주로. 그래서 많이 한 20-30%가 빠지고 그러는데 원래 흔들리기 쉬운 계절인데 더군다나 요즘은 뭐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흔들림 없이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 어디로 가시냐면 오늘 기본서 195페이지입니다. 자, 기본서 195페이지 제4절 비과세인데 별표에 2개 하셔야죠. 자, 재산세 비과세가 최근에 독립학 문제로도 잘 나오고 또 종합문제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별표 2개 하고요.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 보겠습니다. 뭐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비과세는 재산세 비과세요. 먼저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1. 국가 등의 소유재산 비과세. 이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뭐 중요하지만 뭐 형광표로 줄을 안 그어도 당연한 것이 자,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지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근이죠, 여러분들.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였고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할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였고 국가 등이 수여하는 재산 당연히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넘기시면 196페이지 안가로 2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자,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 적용되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들. 우리 정부기관 취득에 또는 등록에 보유한 재산의 과세를 해. 그럼 우리도 과세하고 비과세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 재산세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두 번째 요건이었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한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공부상으로는 실질적으로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니까 매수계약자한테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입니다.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2번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 봅니다. 원칙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이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가로 안에 보니까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포함해서 하는 경우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가
자, 국가나 지자체 등이 내 부동산을 1년 이상을 공공용에 사용합니다. 무상으로요. 예? 그러면서 때가 되면은 고맙긴 한데 재산세는 좀 내주세요.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의가세입니다. 근데 양가로 2번이요. 밑줄이죠.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이요. 근데 유료로 사용한다거나 임대료 꼬박꼬박 내면서 내 빌딩 사용합니다. 국가나 자체가. 그럼 당연히 제 빌딩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가 되죠. 토지에 대해서. 또 소유권에 여기도 계속 밑줄입니다.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 토지나 빌딩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랑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니까 국가가 지자체가 제 빌딩을 지금 살려고 해요. 토지를 살려고 하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데 요거 잔금 치르기 전에 그러니까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요. 미리 국가나 지자체가 제 빌딩이나 토지를 사용을 해요. 이럴 때는 그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서 요 뒷동네도 유료로 사용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등이 내 빌딩이나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부과한다는 거 미술쫙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시험에서 국가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X요. 네? X입니다. 유상무상 불문하고 아니에요.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하면 당연히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보겠습니다. 다음에 따른 재산 밑줄입니다. 가로 안에 취득세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경우 제외. 즉 우리 지방세 비과세 전체에서 있죠. 하여튼 사치성 재산 나왔다. 별장, 고부락장, 골프장 등등 사치성 재산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하여튼 사치성 재산을 제외하고 다음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도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또는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재산 예외가 있지만요.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특히 수익 사업에 사용한다거나 등등 이런 경우에 부과한다는 거, 유료로 사용한다거나. 자, 그럴 때 자, 비과세되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느냐? 자,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를 자, 비과세는 6개 지목을 외우셔야 되는데 작년에는 여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나중에 좀 더 그 자세한 얘기 30회 문제를 통해서 보고 또 나중에 요약집을 통해서 볼 건데 하여튼 여러분요. 도로요. 비과세입니다. 또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인데 자, 여러분 머리가 답답하고 뭐 그런 때는 공부 안 되고 그럴 때는 드라이브 나가는 것도 좋죠, 여러분. 그래서 바람 쐬러 드라이브 나가는데 그 하천이 있잖아요. 강변 도로 따라서 쭉 드라이브를 갑니다. 그럼 바람을 느끼면서 상류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제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수로 국어가 있고 배산임수니까 딱 뭐가 있어요? 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로 한번 기억한다면 랩하듯이 이걸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임산부 노약자는 귀를 막으시고 또 저 이어폰으로 듣는 사람들이 특히 막 예전에 항의 전화가 막 항의 전화라기보다는 항의성 어떤 그리려는데 이어폰 듣고 있는 사람 이걸 듣고 있는 사람은 이걸 빼고 자 그다음에 준비되셨으면요 28개 토지 지목이요 비과세는 6개 지목 랩하듯이 외우면 돼요. 어떻게 외우냐? 도로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일단은 처음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입니다. 좀 더 빨리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리듬 타면서 좀 더 빨리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랩하듯이 이제 빨리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그냥 랩하듯이 쭉 외우는 게 훨씬 나아요. 저 같은 경우도 머리로 하나하나 외우려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기억하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도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히 뭐 설명 드릴 것도 있는데 하여튼 볼까요? 그러면 도로 있잖아요. 여기 이 비과세되는 지목 중에서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요. 도로법상의 도로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도로법상의
자, 도로는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근데 도로법상의 도로 비과세고요. 근데 개인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이 만든 사설도로도 비과세예요. 개인이 만든 사설도로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사설도로도 비과세예요. 근데 도로법상의 도로 이런 거 사설도로 비과세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대지안의 공지라고 그래서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하는데 여기 어떤 거냐면 여러분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이 대지안의 공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집과 집 사이 있잖아요. 요즘은 보기 쉽지 않은데 구도심 같은 데 가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집과 집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다녀요. 이런 길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길을 뭐라고 한다? 집과 집 사이를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이런 길을 뭐라고 해요? 고 김현식이 노래 불렀는데 안 했어요? 지난주안에 골목길 걸어갈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그거 있잖아요. 골목길. 이런 골목길 같은 것은 도직도 대지안의 공지 이런 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도로 비과세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이거 지문에 다 나왔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하천 제방 국어 농업용수 같은 거예요. 국어는 그 다음에 유지 호수 같은 거 이런 거 묘지요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여러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다음의 토지 그래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여기요 통제보호구역 내인 토지 통제 동그라미요 통제보호구역 토지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또 작년 시험에 들어갔지만 밑줄입니다. 전답과수 및 대지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지나 대지는 과세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제 요약집 나오면 비교하겠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이게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인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자 보세요.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인데 임야요. 자, 임야는 요거 비과세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있죠?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요것은 또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분리돼서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입니다. 근데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비과세고요. 자,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같은 건 비과세입니다. 근데 하여튼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비과세인데 농지 전답과수 농지하고 대지는 과세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줄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최종림 시험님이요. 자, 제가 맨날 작년에도 그 전부터 수업할 때 요거 림자로 끝나는 임야 안 올라가다 다시요.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요.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 이렇게 했는데 작년 시험에 이거 나왔었어요. 정답 질문으로. 디귿번입니다. 자연권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의 임야 보존의 동그라미요. 요거 자연권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의 임야는 요거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임야죠. 자연권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의 임야 있죠. 보존지구 안의 임야는 보존지구 안의 임야는 비과세입니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이 보존지구 안의 임야는 요거는 비과세입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임야 요거 비과세인데 근데 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세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의 임야가 있어요. 환경지구 안의 임야. 이런 것은 환경지구 안의 임야. 요거는 공익목적 임야로서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공익목적 임야로서 요건 분리과세예요.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하고.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존지구 안의 임야는 요거 비과세고. 근데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의 임야 같은 것은 요것은 분리과세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됐고요,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4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도 역시 또 답이 줄인데요.
아니구나. 니은번, 디귿번까지 보고 리을번 안 봤네요. 백두대간 보호지역아내미였죠. 백두대간 보호지역아내미와도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3번도 밑줄입니다. 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1년제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예요. 얼마 있어 없어질 거니까 비과세입니다. 이해 아니고 1년 미만의 것 비과세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1년제 1년 미만의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X예요. X입니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이랬잖아요. 자, 지방세, 비과세, 사실성재산 나왔다.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에? 그런 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비상제시의 구정으로 이용하는 선박, 무료로 도선용이 이용하는 선박, 선교, 다리에 구성된 선박,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선박 같은 건 비과세고. 5번도요. 밑줄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 밑줄이고 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부분을 한정합니다. 밑줄이요. 으로서 밑줄이고 여기까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 1년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았거나 철거보상 계획이 체결된 건축물이나 주택 비과세입니다. 자, 근데 그 건축물 부분에 한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하냐? 과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의할 때 그랬어요. 자,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과 주택 및 그 부속 토지 이렇게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왜냐하면 건축물,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때려 부술 거니까 비과세인데 어차피. 근데 땅은 어떻게 때려 부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 대지, 토지는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주택. 그런데 여기에 또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토지는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철거명 받은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비과세한다. 부속 토지는 대지를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건축물 부분만 비과세지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그 토지는 어떻게 하냐? 대지는 과세합니다. 부속 토지는 대지는. 이렇게 건축물 부분에 한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기출체크 30회 작년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상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당연히 내 빌딩 임대료 내고 사용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한국농어촌공사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게 소유하는 농지. 자, 종농매산업에서 농이죠. 예. 자, 법인및 단체 소유 농지만 분리과세하고.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도로, 하천, 제방, 두거, 유지, 묘지. 원래 제방은 뭐예요? 비과세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헷갈렸어요. 제방이 비과세긴 한데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이 있잖아요. 요건 과세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냄새가 났죠? 근데 4번 보세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보호구역 중 통제 복용 내인 토지는 비과세예요. 근데 아까 농지, 전답과수 및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제한다 그랬습니다. 조금 그렇게 나왔는데 전답과수 및 대지는 과세고. 5번이요. 산림자원의 수송 및 관리하는 법률에 지정된 최종림 시험님.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예요. 작년에 그래서 합격 후기 같은 데 보면 어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이 질문 문제를 보면서 제 음성이 떠올려서 림자로 끝나는 이것도 음성이 떠올라가지고 5번 다 고르고 맞추고 나오면서 저 교문 나오는데도 자꾸 이 노래가 떠오르더래요. 림자로 끝나는 이냐 이게 자꾸 떠올라가지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래서 5번 위해서 수업 시간에 잘 들은 사람은 이렇게 작년에 조금 까다로웠지만 비과세가 쉬운 듯 하지만 까다로웠지만 5번 수업 잘 들은 사람은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제5절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작년에 세율 문제 나왔지만 또 요거 별표시 여러분들 3개 합니다. 제5절은 별표 3개입니다. 작년에 세율 나왔지만 또 과세표준과 세율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먼저 1번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인데요. 그 전에 요거는 제가 몇 가지를 살짝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는 여러분요 과세표준 자 봅니다. 몇 가지만 살짝 설명을 드리고 교재 볼게요. 이걸 필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이에요. 재산가액인데 그 보유하는 재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 과세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 장이 결정하는데요.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이게 과세 주체, 과세관청에서 지자체 장이 결정합니다. 과세 주체가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자, 지자체에서 결정하는데, 근데 개인 소유, 법인 소유를 구별하잖아요.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이든 법인 소유 재산이든 개인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지자체장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 표준을 결정합니다. 자, 그럼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요 여러 번 물어봤어요. 여러 번. 자, 무슨 얘기냐?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OX요.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과표 결정되느냐? 시가 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상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지방세를 과세하는데 물건에 대한 이 기준 가격 항상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지자체는.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되니까 항상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하는데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법인 소유 재산도요. 또 시험에서 잘 들어보세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세요. 시가 표준액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20년 전에 취득했습니다. 그 당시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국수공판법부 객관적 취득이니까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8천만 원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보유세인 재산세요. 20년 전에 8천만 원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하든 말든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세는 무엇으로 결정된다? 시가 표준액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가 표준 방상 과표 결정되고. 그래서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요게 필기가 돼 있어야 되고요. 필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번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이요. 자, 본문 밑줄인데요.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요까지 밑줄이요. 그리고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여기부터 밑줄이요. 다음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 밑줄짝이요. 그래서 줄근 것만 다시 읽어보면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토지건축물은 지방세법에는 원래 토지건축물은 50%부터 90%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현재 지금 시행령에 의하면 70%입니다. 100분의 70 밑줄이에요. 70%고. 주택은 요게 40%부터 8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지방세법에 되어 있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현재 지금 주택은 60%입니다. 100분의 60 밑줄이에요. 그 박스 안에 거기. 그래서 주택이다 그러면 이게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주택은 똑같아요. 뭐 별장이라고 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라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아니에요.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다 60%입니다. 토지는 건축물은 70%고요. 자, 곱한 금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토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는데 토지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잖아요. 토지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인데 어떤 토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 재산세 이 토지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얼마예요? 네?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예요? 시가 표준액에다가 토지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가죠.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니까 몇 프로? 70% 곱한 얼마? 7천만 원이 과세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주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자, 시가 표준액이 즉 개별 주택 가격 어떤 주택의 개별 주택 가격이 또는 아파트 같으면 이건 단독주택 다가구택에 대한 공시 가격이고 아파트 같은 것은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요. 주택의 시가 표준액입니다. 이 주택이 1억 원인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주택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몇 프로요? 60% 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6천만 원.
자, 주택에 대한 시가순액, 여기다가 이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곱해서 6천만 원이 과순됩니다. 아셨죠? 이런 거라는 거.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핵심 정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품 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별 표시하시고, 선박항공기. 자, 선박항공기 재산세 과세액수는 그 과세율 현재 자 시가순액으로 한다 비추입니다. 얘는 공정시장가를 곱한다? 안 곱합니다. 항상 시가순액으로 하는 거지 공정시장가 안 곱해요. 자, 그래서 토지건축물 주택에 한해서만 시가순액에 공정시장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박항공기는 공정시장가를 곱한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표준세율입니다. 재산세 세율은요,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제 세율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요, 본격적으로 세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